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시당위원장이 안팎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북구 이상은 의원 등이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한 가운데 북구 지역 협의회 상무위원들이 당을 위기로 모은 책임은 이선호 시당위원장에 있다며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가 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자신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한 이선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야권 단일화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한 의원이 총선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을 추종하는 북구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 5명 모두 동반 탈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북구 당원들이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내세운 윤종호 후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종호 후보에게 이상은 의원과의 조건 없는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화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시당위원장의 책임을 망각한 이선호 시당위원장에게 있다며 사퇴와 정계 은퇴 주장 등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선호는 당원들에게 사과는 물론 민주당 울주군 후보지가 시당위원장을 즉각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이것은 시당위원장이라는 엄중한 권한과 책임을 묻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 선출에 부당한 개입을 우려할 만한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는 당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다. 이에 대해 이선호 위원장은 이미 이상은 의원은 탈당한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은 후보는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연대 후보는 이제는 윤종호입니다. 6명이 서서 우리 손들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이선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울주 총선에서 1대1로 맞붙게 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도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6일 있은 기자회견에서 서범수 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출생지를 교묘하게 속여왔다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역공의 빌미가 된 겁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울산 범서읍 출생임을 분명히 하고 이선호 예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제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업무론적인 흑석선전, 네거티브 선거를 척결하기에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에 대해 이선호 예비 후보는 서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해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항상 울산은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동구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 야권 단일화를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진보당은 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 후보 사퇴로 하나가 됐다면서 울산 동구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야권 단일화에 화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구 총선에는 국민의힘 권명호 현 의원에 맞서 야권의 민주당 김태선, 노동당 이장우 후보, 그리고 자유통일당 강희열 예비후보 등 3명이 도전 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자들 모두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공약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총선에 나선 서범수 예비후보는 울주 군민을 대상으로 울주군 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구의 개혁신당 이철수 예비후보는 중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고 중구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예비후보는 중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500여 석 규모의 전국 최초 공공형 안심스터디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예비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부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중구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태화강 홍수 시 중구 상습 침수 지역에서 더 이상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후보는 태화강 중하류와 연접한 태화동과 우정, 학성동 등 중구 대다수 지역이 강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그동안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예비 후보는 재선 의원이 되면 태화, 우정, 내황 등 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7개 배수장 원격 제어 시스템 지속 관리, 홍수 취약 하천 정비 등 중구 수해 방지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건강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에게 울산 보건의료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먼저 울산의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울산으로 되돌려야 하며 보건의료타운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의료원을 설립해 지역 필수 의료 확충에 나서고 지역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과 국가산단 환경보건연구소의 울산 유치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루어진 수사에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선거 개입 의혹 실체를 인정하자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사회가 의대 정원을 3배가량 늘리겠다는 울산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카드를 꺼내자 의대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의사 1,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울산시 의사회가 의대 정원을 3배가량 늘리겠다고 신청한 울산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보 재정도 악화될 거고 특히 이공계 교육의 대혼란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해서 정원의 3배나 신청한 울산대학 측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 이탈한 울산대병원은 일부 전임의들까지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확보에 노력을 좀 하고 저희 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면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한편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해 집단 행동을 예고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화상회의를 열어 겸직 해제와 병원별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피해 상담과 신고는 전국적으로 1,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사태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봄철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봄철 유행 감염성 질환인 호흡기 감염증과 로타 바이러스 등 장관 감염증과 수족구병 등이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 시작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선도 징계와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입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제2기 학폭위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교원과 경찰,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 위원을 지원청별로 50명씩 구성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이번 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입니다. 올해 울산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3.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임시영 기획조사팀장은 울산연구원이 펴낸 울산발전 82호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제조업은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이를 위한 산업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임 팀장은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 생산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공고히 해야 하며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해 적극적인 신사업 전환과 시장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와 코트라 울산지원단이 지난해 7월 문을 연 울산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소기업 60곳을 선정하고 이 사이버 무역 상담 지원을 비롯해 해외 유명 유통망 연계와 해외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상 울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며 세계적인 쇼핑 앱 쇼피 입점 지원의 경우는 오는 18일까지, 그 외 다른 사업은 22일까지 우선 모집합니다. 울산시가 2022년 11월 이후 가축 전염병 비발생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특별 방역 대책 운영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산란계 농가 일제 검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구제역과 럼피스킨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은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현대오일 터미널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액체 화물 저장시설 증설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동북아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업용 탱크터미널 운영 전문기업인 현대오일터미널 사업장. 커다랗게 지어진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자파보드 부지는 공업용 소금을 옮기는 작업 외엔 특별한 용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엔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현대오일터미널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 증설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대오일터미널의 원활한 증설 투자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 그리고 규제 개선 또한 전단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 투자를 위해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본사 인근에 위치한 10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총 36만 톤 규모의 액체 저장 탱크 52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탱크엔 그린 메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 친환경 연료가 저장됩니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기존 저장 용량 28만 톤에 증설 36만 톤을 더해 모두 64만 톤의 액체화물 저장 용량을 갖추게 됩니다. 저장시설 운영을 위한 2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울산시가 에너지 물류 거점화를 가속해 동북아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하고 K방산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늘어나는 방산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곳에서 인도된 함정에 대한 최적화된 기술 지원과 보증 수리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기반으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주관하는 제3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S-오일의 굿오일 캔 두잇이 TV 광고, 오디오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S-오일의 굿오일 캔 두잇 TV 광고는 미래지향적 메시지, 힘, 깨끗함, 새로움을 주유기 속 판타지 세상과 두잇 CM송을 통해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오일은 그동안 2006년 CM송, 2012년 캐릭터 굿오일, 2015년 패밀리 캐릭터 등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SK가스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1톤 트럭 차주들의 친환경 LPG 트럭 전환과 LPG 충전소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서 LPG업계 최초로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을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 SK가스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어제 택배업계 친환경 LPG 1톤 트럭 물류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멤버십의 가입 대상은 택배업계 LPG 차량 차주들이며 소속 택배 터미널에서 멤버십 카드를 받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행복 1톤 앱을 통해 인증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이 자연산 황어와 방류된 황어를 구분할 수 있는 황어 친자 확인법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했습니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방류된 어린 황어의 종자와 자연산 황어를 구분할 수 있고 방류된 황어의 방류 연도와 장소, 성장 상태, 회귀율 등을 추정할 수 있어 황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울산 관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과 산업단지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지역 등 모두 8개 용도 지역 65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는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한 후 토양 오염 예방과 토양 정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됩니다. 제시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